경매는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선택지를 남들보다 하나 더 갖는 겁니다. 국가에서 이 부동산을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딱 한 명한테 주죠. 처음 경매 배우면 와 진짜 내 인생 대박 날 것 같아요. 아파트를 수천만 원 싸게 사는 건 당연하고 몇 천만 원 벌었다는 사람도 정말 많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공부도 쉽지 않고 싸게 살 수 있다는데 시세랑 비슷하게 사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경매의 진짜 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가 왜 가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느낀 것들 생각보다 무덤덤합니다. 생각보다 달라지는 게 없다 싶습니다. 처음 경매 배웠을 때 와 대박입니다 이거. 내가 가진 돈으로 꿈도 못 꾸던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것 같고, 단기 매도를 하나만 해도 거의 내가 1년 동안 버는 연봉만큼의 돈을 벌 수 있다는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그렇게 내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할 것 같은 느낌으로 야심차게 공부를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딱 첫 한 사이클, 그러니까 낙찰부터 명도하고 매도까지 수익화까지 한 사이클을 돌려보고 나서 느낀 점이, 이게 통장 잔고는 조금 변했어요. 변했는데 여전히 생활비에 신경 써야 되고 저축도 계속 해야 되고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조금 참고, 생각보다 많이 달라지는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분명하게 달라진 게 있다면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이 부동산 하면 어른들이 가는 곳, 나는 잘 모르는 곳, 생각보다 많은 어른들이, 성인들이 부동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마냥 껄끄럽기만 하고 어색하기만 하고 잘 모릅니다. 어떻게 돼야 되는지.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아직도 임장 가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사장님과 얘기하는 법, 이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컨텐츠들을 보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어른들일 거란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잖아요. 그러면 의식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주, 그러니까 부동산은 우리가 앞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마주쳐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내가 월세를 살건 전세를 살건 아니면 매매를 하건 부동산과 계속해서 마주쳐야 되는데, 마냥 이분들이 껄끄럽기보다는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맥락이 조금 더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지금도 뭐 껄끄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어떤 곳이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맥락을 조금 더 파악할 수 있게 돼서 조금 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로 그렇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느낌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이걸 꼭 저는 경험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부동산을 좀 봅니다. 이제 좀 이게 부동산을 안다가 아니에요. 그쪽에 더 눈이 뜨이는 거죠. 그동안 부동산 얘기하면 뭔가 남 얘기 같고 별로 관심도 없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랬는데, 이제 부동산 얘기가 나오면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되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되고, 기사나 뉴스 그리고 유튜브에 부동산 관련 내용이 뜨면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예전에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겼는데, 이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당연히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게 더 이상 남 일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수익화가 되는지 조금 더 내 살에 와닿고 현실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이 조금 더 가까워졌고,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경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느끼고 있고, 저의 시선과 방향성에 영향을 끼친 활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매가 경쟁이 치열합니다. 물론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분야도 있습니다. 특수물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반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그런 분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보통의 경매 물건들은 경쟁이 치열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경매 요즘 해서 별로 재미없다, 수익 못 본다, 경매를 할 바에는 그냥 금매 잡는 게 낫다, 요즘 주식 시장도 좋은데 주식하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이런 의견들이 무조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게, 실제로 저도 많이 봤기 때문이죠. 그것도 법원에 가서 옆에서 금매가 이상으로 받아가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경매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내가 사는 가격을 내가 정하는 규칙인 거잖아요. 금매가 이상 쓰지 않는 이상 금매가 경매보다 나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 경매 맨날 낙찰 못 받고 떨어지기만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즘 경매 컨텐츠에 그런 댓글들을 좀 봤어요. 맨날 누가 얼마 벌었다, 막 수익률 대박이다, 경매 강사들 강의팔이 하려고 그런 영상 올리는 거 지겹다, 이런 댓글들을 좀 봤고, 그게 싫은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사례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특별한 사람이거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요.
다시 제 얘기로 돌아가서 저는 처음 낙찰받기까지 32번 폐찰했거든요. 그때는 진짜 힘들었고 그거를 저는 악으로 버티면서 계속해서 했는데 매번 2, 3등 하면서 떨어지니까 왜 이렇게 나는 운이 없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저는 꾸준히 수익 나는 금액으로 입찰을 했고 그렇게 계속하니까 결국엔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무조건 된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확한 기준을 잡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꾸준히 하면 무조건 됩니다. 적어도 낙찰을 위한 낙찰을 받기 위해서 금매가 이상으로 쓰는 사람이 아니라면 금매가 더 나은 상황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폐찰해도 계속해서 하면 돼요. 저는 만약에 누가 저한테 10번, 20번 폐찰해서 할래? 아니면 부동산 가서 5천 더 주고 살래?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당연히 전자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경매 이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이미 현생이 충분히 바쁘잖아요. 직장인분들은 본업하시느라 당연히 바쁘실 거고 주부시라거나 아니면 대학생분들 당연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앞두신 분이거나 은퇴를 하신 분들 그분들도 물론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생전 처음 보는 경매 용어들 외우고 경매 절차라든지 아니면 법률 용어들 불친절하게 그지없죠.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무서운 것들도 너무 많고 공부를 끝내고 이제 입찰하려고 해도 봐야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기에 어느 정도 프라이드가 있어요. 내가 떳떳하게 노력해서 번 돈, 불로소득이 아니라 가치 있는 돈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누군가는 이걸 불로소득이라고 욕하고 또 투기꾼이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경매 입찰하면서 32번 폐찰하면서 회사 다니면서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밤낮 없이 물건 조사하면서 꾸역꾸역 연차 내면서 입찰하고 또 주말 되면 쉴 수 있습니까? 임장 가야죠. 저는 수도권 전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거를 불로소득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뭐가 노동소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라는 집단에 속해서 근로를 통해서 버는 소득만 노동소득이냐 아니면 사업을 통해서 번 돈만 노동소득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부동산 경매와 매매 사업자를 활용한 단기 매도는 부동산이라는 걸 재화로 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매매 사업 활동이죠. 쉽게 말하면 싸게 사서 제값에 파는 아주 단순한 원리인데 경매는 채권 채무 때문에 시장에서 제 기능을 못하는 부동산을 낙찰자가 낙찰받아서 이걸 정상화해서 다시 시장에 내놓는 그 과정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제 기능을 못하는 걸 정상화해서 공급을 추가하는 활동인 거고 요즘같이 공급이 부족한 부동산 시장에 이 공급을 추가함으로써 사회에도 좋은 활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활동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매의 한 방으로 인생을 바꾼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인생 한방, 대박이라는 말이 사실 요즘 너무 주위에 흔해졌습니다. 막 비트코인 대박, 주식 대박 이러면서 어찌 보면 일확천금이라는 게 너무 적나라할 정도로 현실과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포모라는 신조어가 생겼죠. 다들 잘 되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나만 소외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포모라고 하는데 경매도 마찬가지로 처음 배우면 조금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또 그런 비슷한 것들에 혹해서 시작을 많이 합니다.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서 싸게 사서 막 수익률 100% 벌었다, 200% 벌었다 이런 쉽게 벌었다라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매라는 게 물론 그런 대박 수익률을 얻으면은 굉장히 좋겠지만 근본적으로 또 하나의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얻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하나 더 선택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도구를 활용해서 지금 당장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꾸준히 남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필연적으로 노력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게 노력을 통해서 떳떳하게 돈이 모여갈 때 진짜 부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그 과정에 있는 거고 이게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실천을 하고 또 내가 아는 걸 확장하면서 그렇게 설정한 방향으로 꾸준히 천천히 걸어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경매에 대해서 제가 느낀 어떤 일종의 팩트 폭력 제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분명 이거는 쉽지만은 않은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많고 많은 돈을 버는 방법 중에 경매라는 것을 선택했다면
시작했다면 그것으로 수익을 얻는 것 외에도 분명히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운명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셨다면 한 번쯤 이 도구를 배워보고 익혀보고 평생 써먹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 여러분께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남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